절반이 자연과학이에요. 지형기후는. 사회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제는 절반은 자연과학이고 지형기후, 나머지 절반도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사회인데 과학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공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처럼 100% 맞지 않아서 그렇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인문학입니다. 철학같이. 답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까지 인물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답이 없으니까 찝찝 않구나 짜증나는기라. 무조건 1-1이 2가 돼야 되는데 1-1은 3도 될 수 있고 계산고 0도 될 수 있고 이상한 소리 막 해. 우와 돌아보겠네. 그러니까 정말 싫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쳐야 된답니다. 반발이 엄청나겠죠?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반발보다 무조건 쳐야 된다. 한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신치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체 신치호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미래가 없다고. 그때는 나라를 잃었을 때입니다. 나라 망해있는 나라에서도 역사를 갖고 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찾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세력이 워낙 강해서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했고 대부분이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반발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 절충을 했어요. 좋아. 그럼 사교육이 맞을 테니까 쉽게 낼게. 아주 쉽게. 정말 쉽게. 지금 수능 한국사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애들 가르칩니다만 암기는 조금 덜 해도 돼요. 수능 한국사가. 근데 암기량은 공무원 한국사보다 좀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 수준은 공무원 한국사 7급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9급보다는 비교가 안 되겠고요. 9급 7급 사이 차이 나는데요. 공무원 한국사가 어느 정도 기준이냐 하면요. 공무원 시험,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을 되고 싶다. 군인 경찰부터 시작해서 소방관, 교정 공무원, 법원, 검찰, 7급, 9급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은요.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국어도 필수 아니고 경찰은 국어 필수 아닌데 한국사는 필수예요. 수학은 당연히 안 치겠죠. 저도 공부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의 사실은 거의 한국사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근데 그 시험보다도 변별력이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수능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사는. 그려내버리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보다 난이도를 완전히 거의 반환한 수준으로 거의 중학교 수준 되겠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중학교 시험에서 역사를, 한국사를, 범위를 학교 진도를 다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하니까 애들이. 거의 근현대사 쪽은 거의 다루질 않아요. 빼고 전근대사를 그러는데요. 그쪽만 가지고 4번 나눠집니다. 중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근데 그러면 범위가 되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삼국시대 전까지 고대만 중간 시험 치고 고려만 뭐 기말 시험 치고 이렇게 쳐요. 근데도 애들 좀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 수준의 문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라고 해보세요. 보통은 아닙니다. 그냥 머리 지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저도 막 머리 지납니다. 애들도 뭐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내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상대평가를 하니까, 자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해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보다 더 잘 쳐버리면 나는 미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것도 절대평가로 만들었습니다. 절대평가는 뭐냐? 등수는 관계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넘으면 전부 다 1등급이에요. 만약에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인데 50만 명이 전부 다 만점이야. 걔들 다 1등급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쉬운데도 공부하는데 사실 더 문제예요. 쉽게 내고 절대평가라. 그럼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한 애들은 미리미리 준비한 애들은 다 1등급 맞을 텐데 우리 애는 슬렁슬렁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면 8등급 9등급 나올 수 있죠.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 땅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공부가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EBS 연계 출제는 그대로 갑니다. 이것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연계 출제 맞습니다. 진짜 출제 맞습니다. 근데 이 연계는 전문가한테 볼 때 연계입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보면 연계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EBS 강의만 열심히 듣고 EBS 책만 보면 되겠다. 물론 그런 학생도 있어요. 지 혼자도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으면 EBS 보니까 다 잘 알겠지, 문제 풀겠지, 연기대가 똑같이 나오지. 애들이 엄마를 째려볼 겁니다. 장난치나. 째려볼 겁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띄우시고 넘어가세요. 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고1들부터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두 과목, 한국사.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두 과목, 한국사. 한 과목 더 늘어난 겁니다. 밑에 뒤에 거. 요거 설명드릴게요.
제2외국어 한문은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요거 실제로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반영해주는 대학 어떻게 반영하냐는 대개가 사탐 한 과목하고 대체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문에 이럴 때 위에 한문을 의심시켜가지고 한문 뭐 1급, 2급 있다. 이네들 좀 한문 급수가 뭐 1급, 2급이면 안 돼. 급수가 좀 있다. 그런 애들은 한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위에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잘한다. 일본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사탐이나 이과는 같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소위 말하는 좀 이름 있는 대학들은 이거 교체가 안 해줍니다. 그냥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북대가 그렇습니다. 경북대는 문과는 무조건 사탐 2개만 쳐야 돼요. 이런 거 인정도 안 해주고 이 과학 치는 애가 문과 치는 것도 허용 안 합니다. 서울대도 그렇고요. 좀 좋은 대학들은 그래요. 이 좋은 대학은 선호하는 대학. 자, 대학교 공부서 얘기네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조는 단순화, 간단하게 가자. 뭐 위주로요? 내신 교과 성적과 수능.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야? 대학교 고사를 못 치게 하는 게 이런 기조입니다. 치지 마. 수능하고 내신으로 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들은 그게 인정 안 합니다. 학교 대신 못 믿겠고, 수능 변별력 없어.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 내는 애들, 그럴 거예요. 내신 성적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연고대 지원하는 애들, 그 의대 지원하는 애들 어떻게 했을까, 내신 성적? 다 1등급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토탈 해봤자, 평균을 내면, 등급 평균을 내면요, 1.0, 1.1.0이면 뭡니까? 1학년 3학년까지 전과목 국영수 가서 전과목 다 1등급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 2등급 하나씩 더 계산하면 1.1등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신의 점수입니다. 다 그래요, 지원하는 애들이. 변별력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뽑히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정시 같은 경우에 수능을 치면, 수능도 그래요. 의대 내고, 서울대 내고, 연고대 내는 애들, 특히 연고대 상위권까지 이럴 때다 논술을 받아보면, 영어, 수학? 거의 만점 가깝죠. 만점이거나 하나 두 개 틀리거나 뭐 거의 그래요. 변별력 크게 없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이상하게 그런 데서 문과는 사탐에서 갈려버리고 그러면 이과는 과탐에서 갈려버리고 그래서 걔들이 생각할 때 이럴 바야 사탐 과탐만 치지 우리 학교 내내는 연수 다 만점인데 그래서 걔들은 수능도 신뢰 안 합니다. 그렇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수능도 신뢰 안 해요. 내신은 더 신뢰 못합니다. 총부서 정글 때문에 인정 안 해줘. 그래서 걔들은 정부가 못하게 해도 파워 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파워. 우리나라 정재계를 끌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워낙 못하게 하니까 타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못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구술심이라 그래서 시험을 치고 떡하니까 외국인 교수가 앉아가지고 영어로 시험을 합니다. 샤라 I love you, love me. 그러면 학생은 뭐 다시 대답하겠죠? me too 막 얘기합니다. 그건 뭐야? 이거 차라리 수능이 낫지 않습니까? 본고사 집필 신청이 낫지. 빼하고 시험 치고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던져줘요. 나가서 증명해. 이야, 나 이거 뭐고. 그거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못하게 한다. 논술을 치는데 논술 문제가 수리 논술 기라고 수학 문제를 줍니다. 증명하면서. 논술도 영어 지금 주고 막 이런 거를 영어로 뭐 논하는 기쁨 맞고 뭐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고사를. 대신 너 얘기 들어줬어. 대학 입장에서 대통령 네 얘기 들어줬으니까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하는 거. 논술을 치겠다. 그러니까 방금 드린 그런 논술 말고 진짜 논술은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술이 되게 좀 없을 경향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대 논술 다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올해부터 논술 없앴습니다. 정시에서. 서울대만 그렇고 국립대도 그렇고 서울대 대신에 구술을 칩니다. 10년 전. 구술에서 안 한다 해도 말로 물었는데 전부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웃겠지 뭐 영어로. 아니면 진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영어를 안 물어도 사실 학생의 사고력을 이 학생이 직접 수를 묻는 데는 말로 묻는 게 제일 좋죠. 뭐 하나 개념 하나 던져놔놓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봐라.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는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정부랑 타협했습니다. 논술을 거의 유지한다. 논술도 남아있습니다. 대충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입시 제도는 단순화하는 거죠. 작년까지